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거물이 됨이라. 호세아서 5장 9절 말씀에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 이래 대신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북쪽, 남북이 분리되었을 적에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예요. 강력한 지파. 이 지파는 벌써 남북이 분리되기 전부터 다윗 시대에서도 이미 에브라임이라 하는 이 지파의 힘은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갈라질 적에 이 지파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이제 일으킨 거죠. 나라를 분단시킨 거예요. 그만큼 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그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대칭되어질 수 있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그런 족속이라는 것 되고 또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다. 에브라임 징책할 때에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다. 이것은 에브라임의 항무,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흐름을 징책한다, 견책한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잠깐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에 에브라임을 징책한다, 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표현을 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어져 있는 에브라임이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족속들 전체 행동이 다른 민족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겠냐 이거죠. 견책한다. 그럼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견책하는 건데 그 잘못되었다는 수준을 다른 사람하고 다른 민족,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 그 당시 또 우리나라도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도 하고, 안 그러면 중국, 이런 주변에 인도,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 그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이스라엘을 견책한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험악한 거예요. 너무 그야말로 감옥 아닌 감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적에 이스라엘을 하려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게, 각 나라 각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왔던 모델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본을 보이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책하고 잘못됐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다른 주변에 있던 다른 국가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하고 우리가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는 동등한 라인을 놓고 이 동등한 잣대를 두고 비교해 볼 만한 어떤 자료도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만 관계된 책이다 읽으면 이건 절대 오산이라. 모든 민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그걸 골고루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시각들, 어떤 잣대들, 어떤 표준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역사나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 습관들, 이 모든 걸 총괄하면서 하나의 자료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섭리하는 것을 자료로 성경에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다양한 어떤 눈을 보고 여러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꼭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 것. 성경은 절대 한 민족,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면 유대인,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독특한 그런 사람들만이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가, 온 인류가 이 성경을 통해서 현재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다음에 올 일에 대한 어떤 대응을 준비하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 개념이요 항상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yet, yet already, already yet, 이미 있었던 일, 이미 있었던 일을 가지고 yet, 아직까지 오지 않은 사건에 대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이게 already yet가 항상 어느 장절이나 어느 성경의 구절이나 항상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자리를 분명히 둬야 된다. 이거는 어린애에서는 어린애대로 이 내용을 어린애로 내려갈수록요 성경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그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의 그 풍부함, 풍성함 이거는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나라로 지금 세워져서 중동정하고 지금도 포격이 오가고 하지만은 그 역사를 봐봐요. 2000년 동안 사라져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사라져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없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면서 현재적으로 있는 일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내 거로 온 인류의 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신분야가 말하는 거야. 신분야. 이거는 지정어이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접근도 안 되죠. 지정어는 신분야를 빼버리면은 전체가 다 이게 다 객관화가 되고 설명이 되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게 지정어라니까. 똑같은 눈은 알겠지만은 똑같은 감각은 알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걸 느끼고 정분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감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어를 통해서 어느 모델, 어느 형태로 만들어가면서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신분야가 빠져버리면은 껍데기다. 껍데기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교육에 대한 자료를 지금 자꾸 쓰고 있는데, 글로서 남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는 글로서 남길 정도는, 자료는 계속 모으고 있는 형편인데, 완전 되면은 또 어떤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 났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잡고는 가는데, 실제로 글로서 기록하는 거하고 나타내는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학교 수업을 이렇게 받고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해갖고 5살 애들이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애 키우는 보니까 주변에서 애 키우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적어도 4살 때부터는 어쩌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 4살 때, 5살 때 이렇게 취학 전에 맡기는 거는 학부모들이, 어른들이 맞벌이,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될 경제 사정 때문에 간다. 안 그러면 사회적인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간다. 이래서 아이를 맡기는데,
그런 단순한 아이를 맡기는 일들이 이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경쟁 구조로 가는 거예요. 대학을 어디로 나올 거냐? 고등학교 어디로 들어갈 거냐? 학군이 어디로 좋은 거냐? 요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경쟁 위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비, 자녀 교육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자녀 교육비 대느라고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또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오히려 더 깊이 되고 있고 자녀 낳으면은 문제 없는 것보다 문제가 더 생기니까 그만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먹고 살겠다 하고는 결혼 깊이 독신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녀가 작아지면 결국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인구수가 죽어지면은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직장이 이제는 공장 자체가 운영될 인력이 없는데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 경제도 지금 이제 경제기획부에서 이 경제장관들이 부흥시키려고 막 발악을 어떤 최선을 하고 막 이 정책 쓰고 저 정책 쓰고 부동산 경기를 지금 일으킨다고 막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기보다도 우리의 인구, 우리의 노동력이요 지금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생산이 안 되는데 직장이 나오고 경제가 계속 커지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인구가 유지돼야 결국 노동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있어야 사회 어떤 투자, 시설이 이게 가동이 되지. 노동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캄보디아니 동남아시아로 다 가고 중국으로 다 가지고 지금 다시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 같은 설비들, 몽땅 지금 지대로 가동이 안 돼갖고 해외 투자했던 것들이 투자한 게 거의 대부분이요. 실패를, 쩔쩔매는 거지. 실패라기보다도 쩔쩔매는 거예요.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라가니까 노동력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요 구조가 있는데 어디서 투자하고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제 성장한다. 어떤 분야를 집중시켜서 양성시켜서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면 다른 게 따라올 기다. 정말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지정의까지는 되는데 신분야가 안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이를 5살 되고 10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학원에 보내더라도 나는 못 보낸다. 부모가 기르는 것이 이게 정확한 교육이다 라고 붙잡는 학부모들이 없지. 초등학교 보내고 도등 보내고도 대학 공부 이거 별거 아니다.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이거 별거 아니다. 아이에게는 이미 살아갈 수 있는 지 몫이 이미 튼튼히 있다. 분명히 있다. 왜? 만들으신 하나님. 한 사람 만들 때 그 속에 얼마든지 큰 영향들이 달려있는데 그래 있으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 부모가 만들어줬나요? 학교 공부가 있어서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보내줬나요? 천만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녀 생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것이요. 이미 갖춰져 있는데 우리 제도가 지금 아이를 생산 못하게 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당장에 있는 이거 돈 여기에 대한 만지는 거 생활 부유하게 활동하는 거 자기 대해서만 끝나는 이것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형성 이것이 바로 신분야에 관계되는 거예요. 신분야. 이렇게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이 분야로의 어떤 구조의 교육의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체 보면 심리학이나 행동과학이라든지 이런 지분야에 준해서 전달되어지고 이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론들만 잔뜩 있어갖고 그 이론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교육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걸 직접 한 거예요. 내가 느낀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가 우리 내가 지금 이 동네에 지금 한 14년 살다 보니까 14살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애들 이래 보고 그 14년 한 10년 전쯤에서 교회 개최가 얼마 안 돼가지고 CMS 영어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자,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해서 제가 한번 그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시켜서 훈련시켜 봤어요. 그래서 애들 중에서 영어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왔는데, 내가 직접 가르쳤는데, 애들이 영어 공부를 이렇게,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학습하고 애들을 어울리 노는 그걸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얘는 특별하다.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부모가 보내니까 억지로 오는 이런 보담도 분명히 부모가 보내서 왔지만은 공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볼 때 굉장하게 창의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어떤 그것이 힘이 보이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 같으면 이건 상당히 앞으로 희망이 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 속에,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다 하고는 내가 눈여겨보는 그런 애가 있었다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못하고 학원을 그만두고 전도하는 이쪽으로 내가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우리 교회 나온 애들은 나이 크니까 부모에 의해서 학교 공부 위주로,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안 보내는 애들,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교회 나오다가, 나중에 부모들이 학교 공부 우세 이렇게 하고 주일날에, 전부 다 학원 다 보낸 이런 머리를 해서 교회를 안 오는데, 다른 애들이 우리 지역이 흩어진, 공단 지역이라서 전부 다 흩어진 그런 형태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 가족, 부모는 요 앞에서 장사를 하니까 큰 가게예요. 엄청나게 큰 게 오랫동안 그 가게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는 대학 가고 이제 가정은 저 멀리 이사를 갔는데, 도량동 쪽으로 이사를 갔다 가는데, 가게가 여기 있다 보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만났어.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한 번도 못 만났어. 나는 그 애가 잘 될, 창의력이 있고 앞으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 하고 이런 걸 상을 나는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어린애 때 봤으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못 보고 대학교 가는, 대학에 있는 애를 엄마하고 버스 정류장에 가 있는데 어느 날 봤단 말이야.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나 하고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느낌은 그 당시에는 그냥 반가워서 그냥 이렇게 엄마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저께 제가 버스 타려고 일부러 먼 거리는 장거리 같은 데는 차를 안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김천 가려고 이래 버스 정류장에서 한 20분 이상 기다리는 길에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지난번에 봤던 애가 엄마하고 봤으니까 어떤 알만한 아이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걔가 아닌가 하고 봤는데 지가 뭔지 알고 멀리서 손을 흔들더라고. 지도 이미 그전부터 알고 나는 멍청이 앉아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서서 자기는 시간 알고 와고 바로 타고 가버렸는데, 그 잠깐 한 1분 2분 사이에 이야기하는 거죠. 응?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탁 하는 자세. 그때는 단독이잖아. 내하고 단독이고, 그것도 혼자고, 엄마가 없고. 그 단독으로 있으면서 대화 주고받는 이 잠깐 하는 찰나적인, 많아봐야 한 3분? 내가 느낀 게 뭐냐니까, 완전히 깡통이에요, 깡통. 통나무를 물에 떼어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돛담배가 아니지.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가는 힘도 없고 그냥 물 위에 떠있는 통나무를 내가 보는 듯한 느낌을 걔한테서 본 거예요. 어릴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 걔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다른 친구들 속에서도 얘는 아주 특별하게 뭔가 힘을 할 거다라는 것을 봤는데,
아니, 그런 애가 대학 들어가더만은 완전히 내 눈에 똑같은 사람이 보는 거, 어릴 때 본 거하고 나이 보는 거, 보는 기준은, 나는 지금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느낌이 완전히 이거는 통나무를 물에다 떼어난 거지. 아직 썩지는 않았는데, 그냥 물에 깔려앉진 않고, 떠있긴 떠있는데,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의 그 모습을 내가 본 거죠. 여기 우리 교육에요, 실제예요. 능력 있는 아이를 학교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현재 지금 교육 체제가 그래 돼 있어요. 이걸 부모들이 지도를 알고, 국가도 지도를 알고, 이거 자체에 대한 구조를요, 현재적인 이거 뭐 심리학이나 아까 말했던 행동과학 이런 쪽으로 맡기면 안 돼. 지정어, 신분야, 이 분명히 해야 돼요. 요건 내일에 한번 또 다시, 신분야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끝냅니다.